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1조 1천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반도체와 백신 등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선 R&D와 시설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성장 원천 기술보다도 한층 더 우대해 주겠다는 건데요. R&D는 10%포인트 더 상향된 30에서 50% 공제율을, 시설 투자는 3에서 4%포인트 상향된 6에서 16%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적용할 예정인데요. 관련 기업들의 세부담이 1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1조 5천억 원인데요.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지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이 올라간 걸 반영한 건데요. 꽃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2,600억 원이 추가 지원돼 3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확대했는데요. 수도권 밖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 원, 대기업은 5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100만 원씩 공제액을 늘린 건데 내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세법 개정안 정광윤 기자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세법 개정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제 최고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방금 발표된 세법 개정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올해 세법 개정안도 우리 일상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듯이 우리 세법 개정안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우리 세법 개정안이 하나의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극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투자 소비 활성화나 성장 동력 강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어떤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 안보 분야의 핵심 기술로 되어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백신에 대한 이 세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분야의 핵심 기술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나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방금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국가기술 지원에 대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지금 세액 공제 확대 등 조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최근에 우리 비즈니스 분야에서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수종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가가 많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위축이 되었었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름대로는 회복 분위기가 이제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부금 문제, 중소기업 결손금 세액 공개 확대인가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는 지금 기부 문화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공제에 대한 확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결손금 소득 공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바로 전년도까지 1년으로만 해주는 것을 2년으로 이제 2년으로 확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됩니까? 예, 지금 뭐 청년들이 많이 뭐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우리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포용성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 네. 여기에 이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이 들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청년 자산 형성 주거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네. 뭐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장기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네.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 그리고 뭐 총급여 종합소득 금액 일정 그 이하의 청년이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이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겠다. 네. 그리고 청가 보상 기금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 3년 동안 연장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 가입 요건을 청년의 경우는 종전에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던 것을 3,6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이하이던 것을 2,4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네. 적용 기간도 2년을 연장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에 해외에서 공장을 돌리다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 이런 네.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네. 조금 보완이 되는 겁니까? 요번에 좀 보완은 되는데요. 예. 뭐 실은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제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은 감면이었거든요. 예. 감면인데 요번에 보면은 감면 요건에 있어서 기존의 조건들이 국내 신증설 후에 4년 내에 해외 사업장을 양도 폐쇄하고 이 양도 폐쇄 축소 후에 1년 내에 국내 신증설할 경우만 된다고 했다가 네. 이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해줘서 2년 내로 완화해줬고요. 그리고 이 적용 기한도 2021년 12월 말,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까지로 하려고 하던 것을 3년 더 연장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 감면으로 조금 유턴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혹시 전망을 하십니까, 교수님? 실은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업이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그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인건비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하기에 좋은 어떤 그 나름대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유턴 기업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것이 뭐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또 이번 세제 개편을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減免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 회복 지원 쪽에서 이 창업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이런 어떤 단계별로 어떤 그 창업 벤처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을 예전에 그 연 수익금의 4,800만 원 이하이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그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가 8천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8천만 원 이하로 맞추어서 확대하고요. 적용 기한도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벤처기업에 대해서 스탁옵션을 행사했을 때 거기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가세 특례 제도를 그 대상을 확대하고요. 그 대상을 어떻게 확대했냐면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그 회사를 자회사로 주게 되는데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탁옵션을 주더라도 가세 특례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기술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에 대한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나 분할 납부나 가세 이연에 대한 제도도 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스펙이라고 해서 스펙. 비상장 기업이 기업 공개를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이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신속 편리하게
상정한 제도가 있는데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소멸합병에 대해서 가세 이연을 도입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적격합병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저 적격합병 그러니까 그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 조달을 위해서 스펙 소멸합병 시에 이 사업 목적이나 지분 보유, 사업 지속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는 그 좀 완화된 제도를 도입했죠. 그러면 스펙이 조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그렇죠. 예, 스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도를 지금 현재 개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그 밖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조금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요번에 그 세법 개정안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17년도 5월에 이제 들어온 문재인 정부가 요번에 5번째 지금 세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현재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금 이제 좀 뭐 지금 질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일 수 있지만 네. 현재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세제가 예. 요번에 크게 뭐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정을 요구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좀 이번 많이 세법 아쉬운 개정안에는 점입니다.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죠? 부동산 관련 세제.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부동산 종부세에서 뭐 합산하는 것을 이제 배제하는 것 정도 한두 가지 정도가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개정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 내용이 또다시 반영될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개정안이 나왔고 나중에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지금 이건 정부가 안을 내놓은 거고요. 그 지금 그 의원이 안을 내는 것 중에 뭐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 소개 그리고 평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